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됐죠. 이 엔트리에 맞춰서 아시안게임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아마 이 9월 23일 전후로 소집이 되고 야구 경기 결승전이 끝난 이후에 대표팀이 해체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이 선수들은 대표팀에 차출되고 KBO 리그는 중단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1군 경기가 치러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팀은 대표팀 차출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시즌 막판 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9월과 10월은 마지막 순위가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아시안게임 대표팀 공백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SSG 랜더스. SSG 랜더스는 박성환과 최지훈이 차출됐습니다. 여기는 딱 2명만 차출됐는데 하필 그 2명이 내야의 중심인 유격수 박성환과 외야의 중심인 중견수 최지훈 선수가 차출됐기 때문에 꽤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환과 최지훈은 SSG 랜더스에서 크게 대체 자원 없이 꾸준하게 경기에 나오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대체할 자원이 마땅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백을 메꿔야 될지 랜더스의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박성환 같은 경우는 타선에서의 공백은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수비에서 공백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당장은 박성환이 쉬는 날 김성현 선수가 유격수를 보게 되는데 과연 김성현 선수가 유격수를 계속해서 잘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최지훈 같은 경우는 1번 타자와 중견수 쪽에서 대체 불가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김강민 선수가 가을에 또 짐승처럼 활약을 할지 그것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문보경, 정우영, 고우석 이렇게 3명이 차출됐습니다. 3명이나 차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격이 없는 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뎁스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문보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치는 타자지만 LG 타선 자체가 문보경 한 명이 빠진다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타선이 아니고, 또 수비 쪽에서는 김민성 선수가 3루 공백을 메워주면 됩니다. 또 불펜 셋업맨과 마무리인 정우영과 고우석이 같이 차출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LG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즌 초에는 정우영과 고우석 없이 LG가 필승조를 잘만 굴렸죠. LG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얼마 전 경기에서 함덕주 선수를 다소 무리하게 쓰다가 함덕주 선수에게 가벼운 부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렇게 기존 불펜을 대체할 새로운 불펜 필승조를 무리하게 기용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LG는 함덕주 그리고 강명근, 이정용 이런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해 주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 박세웅과 나균환이 동시에 빠집니다. 이거는 어느 팀보다 큰 공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선발이 거의 동시에 빠지는 수준인데요. 롯데는 박세웅과 나균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금 부상에서 재활을 마치고 퓨처스리그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인복 선수가 9월쯤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롯데 쪽에서는 2년차 유망주 진승현 선수를 선발 투수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승을 거둔 이인복 이면 몰라도 검증되지 않은 자원인 진승현 선수가 박세웅과 나균환의 공백을 메우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진승현에게는 다시는 안 올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입장에서는 정말 또 한 번 그 XX가 생각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롯데 입장에서는 왜 그랬냐? 진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 NC는 구창모, 김형준, 김주원 이렇게 3명이 차출됩니다. 3명이 차출된 만큼 공백이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큰 공백이 될 텐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NC가 잘 메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형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1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아니고 구창모 같은 경우는 에이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공백이 클 수 있지만 사실 구창모 선수의 공백은 매년 어느 정도는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질 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C가 잘 메워야 될 공백은 역시 김주원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위 타선의 뇌관 역할과 유격수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 김주원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수비가 좋은 김한별 선수에게 조금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NC가 올해 뭐 전력 누수가 없어서 잘한 게 아니라 전력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메워왔기 때문에 가을에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는 딱 한 명, 곽빈만 아시안게임으로 갑니다. 딱 한 명만 가지만 그 한 명이 굉장히 굵직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두산 입장에서는 조금 뼈저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그렇지 않아도 곽빈도 부상으로 한번 빠졌었고 딜런 파일이 좀 쓸만하면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시즌 내내 5선발을 제대로 돌리는 시기가 없는데 가을에도 곽빈 선수의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선발과 불펜을 원래 왔다 갔다 했어야 될 최승용에게 북박이 선발 기회가 오고 있는데 최승용 선수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아는 이의리, 최지민, 최원준 이렇게 3명이 차출이 됐습니다. 사실 총평을 하자면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의리하고 최지민은 시즌 내내 좋은 구위를 보여줬고 잘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갈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기아 역시도 데뷔를 하고 있었겠죠. 이의리의 공백은 임기영 선수가 선발로 올라와서 메울 수 있고 또 최지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좋은 활약을 못해주고 있는 전상현, 장현식, 정혜영 이 트리플 J 트리오가 최지민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기아 입장에선 날벼락이 된 게 바로 최원준의 차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차출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아시안게임에 최원준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버리면 최원준 선수는 2024년과 2025년 두 시즌만 등록 일수를 채우게 되면 바로 FA가 됩니다. 기아 입장에선 이제 상무에서 제대해와서 최원준을 좀 잘 쓸 계획이었는데 난데없이 FA 기간이 1년 단축돼버리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에 처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삼성은 원태인과 김지찬이 차출이 됩니다. 여기도 공백이 꽤 큽니다. 원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발진, 현재 삼성에서는 원태인을 대체할 자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삼성은 지금 당장도 5선발을 찾지 못해 양창섭 선수, 김대우 선수 이렇게 여러 명을 돌려 쓰고 있는데 원태인까지 빠져버리면 너무 공백이 크죠. 아마 그때쯤엔 제대해서 돌아와 있을 최채응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찬 선수의 역할도 만만치 않습니다. 1번 타자 역할 그리고 2루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 김지찬이 빠지게 된다면 강한울이나 김호재 같은 기존 내야수나 아니면 김영우, 김재상과 같은 내야 유망주 선수들이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KT 위즈. KT 같은 경우는 투수 박영현과 중심타자 강백호가 차출이 됩니다. 불펜 핵심인 박영현 선수가 빠지는 공백은 꽤 큽니다. 지금 당장 마무리 김재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박영현인데 이 박영현이 빠지면 KT 불펜이 다소 헐거워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한 부분이 이강철 감독이 워낙 투수를 또 잘 다듬죠. 손동현이나 이선우 등 또 새로운 불펜 자원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펜 혹사만 조심하면 박영현 선수가 빠져도 불펜은 잘 굴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KT가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은 강백호가 빠진 공격력입니다. 올해 현재 강백호가 있어도 공격력이 좋다고 하기 힘든 팀이 KT인데 강백호가 빠지게 되면 공격력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중심 타선에 배치되는 문상철, 박병호 같은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키움 같은 경우는 김혜성, 이정후, 김동헌 이렇게 세 선수가 차출이 됩니다. 김동헌의 공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베테랑인 이지영 선수가 더 많은 경기에 나서주고 그렇게 한다면 잘 돌아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김혜성과 이정후의 공백이죠. 키움 타선을 생각했을 때 김혜성과 이정후가 동시에 빠진다? 솔직히 어떤 방법으로 공격력을 메꿔야 되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키움 타선에 있어서 김혜성과 이정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키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전력을 메워야 되냐 보다는 어차피 9월 이후 이 시기에는 우천 취소 경기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키움은 고척돔을 쓰기 때문에 우천 취소 잔여 경기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경기가 최대한 띄엄띄엄 열리고 적게 열리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화 이글스.
하나는 투수 문동주와 타자 노시환이 차출이 됩니다. 타자에서 노시환, 투수에서 문동주 이렇게 빠지면 하나는 사실 지금 당장도 전력이 간당간당한데 정말 뭐 어쩌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렇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동주하고 노시환이 국가대표에 뽑혀서 병역 혜택을 받아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숨은 한화 선수가 한 명 더 있죠. 용마고등학교의 장현석 선수가 또 뽑혔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가서 병역 혜택을 받아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9월 이후의 경기를 버티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아시안게임 대체 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9월이 아직 한참 남았지만 모든 구단은 9월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국간을 채워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